코너 속의 코너 닥수닥 실험실. 두 분 오늘 이렇게 가운까지 입으시고 뭐 얼마나 특별한 네. 걸 준비하셨길래 이렇게 또 사실 필러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닭을 한 번에 준비했어요. 닭을 준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닭을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보다 닭이 피부에 얇아서 좀 즉각적으로 필러 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준비를 했죠. 네. 오늘 보여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필러가 얇은 거 있고 입자가 굵은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러를 녹였을 때 이게 즉각적으로 녹아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그래요. 네. 필러가 여러 색깔이 있는데 이건 혹시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필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색소를 좀 집어넣었어요. 빨간색도 집어넣고 또 이렇게 파란색도 집어넣고. 네. 성훈쌤 부지런함에 아주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입자의 차이에 따른 이제 주입 시의 반응을 살펴볼 건데요. 그 차이가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들고 있는 필러가 좀 입자가 굵은 거. 우리 진영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건 어떤 필러죠? 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입자가 부드럽고 작은 입자들을 가진 필러이고요. 필러가 다 피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볼게요. 0.5cc 정도만 주입할 거고요. 어, 0.5cc도 양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네, 생각보다 1cc라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고요. 보통 1cc면 뭐 시술할 때 어느 정도? 팔자주름이 심하지 않은 분의 양쪽을 놓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1cc면 콧대, 맞아. 콧대나 입술도 1cc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점도가 제일 높은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지만 이제 점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자의 굵기 차이. 똑같은 용량을 넣어 볼게요. 저도 똑같이 0.5cc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인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점도가 낮았던 파란색의 필러 같은 경우는 높이가 많이 형성이 되지는 않고 옆으로 좀 퍼지려는 성향이 있고요. 점도가 높은 붉은색의 필러 같은 경우는 더 올라오는 높이가 높고 더 뭉치려는 성향을 많이 보이죠. 네, 같은 양의 필러라고 봤을 때는 꽤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입자가 곱고 점도가 낮은 그런 필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부드러웠으면 하는 부위, 예를 들어 이제 애교 필러가 제일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게 되는 부위고요.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도 많이 움직이고 모양이 많이 느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 같은 점도가 높고 입자가 굵은 필러들은 주로 어떤 부위에 사용하죠? 이런 필러들은 이제 부피감을 많이 채워줘야 되는 곳, 즉 이제 팔자랄지 아니면 이마랄지 또는 콧대랄지 이런 식으로 부피가 어느 정도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일 적합한 필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필러를 선호하시나요? 어떤 선호하는 필러가 있다기보다는 부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필러의 성질을 조금 네,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닭껍질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건 무슨 잔인가요, 이거? 필러를 놓고 나서 녹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모양이 불만족스럽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녹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두 잔에 생리식염수를 채웠고요. 여기 안에 필러를 직접 쏴서 네. 물 안에 직접 넣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저어보면 녹는지 안 녹는지 한번 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녹이는 주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넣어보고 네. 반응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녹이는 주사를 놓고 난 다음에는 연속돼 있던 필러가 뚝뚝 끊어져서 점점 조각조각으로 떠다니는 게 바뀌고 보이네요. 있네요. 아마 이 상태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네, 이게 지금 인체 내에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잠깐 두고 지켜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잠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정말 필러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다 녹아서 물에 흡수가 됐네요. 그렇죠. 이제 입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거의 다 녹은 상태가 되었네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필러가 있는데 막 눌러도 모양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진영 쌤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도가 낮고 입자가 작은 필러에도 그리고 점도가 크고 입자가 큰 붉은색 필러에도 똑같은 양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러를 녹일 때도 필러 녹이는 주사를 놓고 살짝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야 이제 필러가 빨리 녹아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써 주사 맞고 몇 번 문지르지 않았는데 높이도 확 가라앉고 옆으로 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겠죠, 우리 몸에. 네. 필러를 녹이는 과정에서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는 어떤 원리죠?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액 순환이 되면서 있었던 이 필러 성분인 히알루론산 자체가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필러를 녹였는데도 필러가 조금 만져지고 또는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조각조각 난 히알루론산이 다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필러가 이만큼 들어있으면은 예를 들면 겉부분은 빨리 녹지만 가운데 코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녹기 때문에 만약에 필러가 한번 녹이는 시술로 다 녹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시술하면은 충분히 다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네. 안 하셔도 될까요? 네. 녹지 않는 경우들은 정확한 부위에 주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고요. 아주 미량은 남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위치에 주사가 됐을 경우는 다 녹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놓고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녹이는 주사에. 그래서 항상 그 알러지에 대한 대비도 꼭 해야 됩니다. 네. 필러 녹이는 이 주사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주변이 빨갛게 붓는다든지 심하게는 목 주위까지 부어서 호흡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된 병원에서 시술 받기를 권합니다. 네.